일단 555번 네, 볼게요. 에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야.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주세요. 다 알고 있지?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60도고 정사각형은요? 한 내각이 90도죠.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555번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뤄왔던 그런 평면 도형이고 그런 정사각형이라서 그 각을 뭐 따로 구하는 공식을 써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위에 정삼각형이 있고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은 어떤 정사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의 길이 다 똑같잖아?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 변의 길이를. 이거 정삼각형의 한 변이죠? 근데 이게 길이가 같은 게 또 어딨냐면 A, B에도 있고 원래 이렇게 다 표시할 필요 없어요. B, C도 같아. 근데 정사각형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단 말이야? 이 네 변의 길이를 같다라고 표시했더니 너희가 뭐가 보여야 된다? 혹시 뭐 보이는 거 없어? 맞아. 삼각형 CAE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보이죠? 이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 두 개가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럼 크기가 같은 각이 몇 도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각 ACE, 눈으로 찾아 각 ACE. 이 각 ACE가 몇 도겠니? 우리 아까 선생님 중간에 얘 한 각이 몇 도고 몇 도고 막 그 말 했었죠.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니까 이거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150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각 중에 한 놈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표시할게. 요 식기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각 CEA 몇 도예요? 15. 그치, 15도지. 대답되니? 네. 15도까지 됐어. 얘들아, 우리 각 X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X의 막꼭지각을 한번 찾아봐. CPE 보여요? 그럼 이 막꼭지각으로 대체해서 각을 구해도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보세요. 삼각형 CP. 여기서 우리가 무려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어요. 한 놈 90도고 한 놈 방금 구했어. 15도고.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놈의 크기 구해서 X 구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X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이거 제나 너도 지금 숙제로 다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한번 풀이 과정 쓰면서 해보세요. 이 몇 도 나와요? 75. 맞습니다. 75도라고 해서 이렇게 각의 크기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정삼각형, 정사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이 학교 시험 프리뷰라고 해서 이 부분은 먼저 풀고 싶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주고 싶어요. 이거는 좀 숙제로 먼저 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숙제를 하고 원과 부채꼴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원과 부채꼴이 오늘 숙제로는 다 못 나가고 아마 개념은 다 될 것 같아요. 개념 설명 정도는. 우리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여기도 되게 공식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단원까지 너희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원과 부채꼴까지 보통 중간고사가 들어가서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 아니면 늦게 나가면 다각형. 학교 시험 일정 어떻게 되지? 설날, 아니야 설날이래. 추석 전이에요, 후에나? 전이에요. 다행이다. 너네 추석 때 놀 수 있겠다.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이면 언제지? 후예요.
최악인데. 아, 전이야. 얘들아, 10월 1, 2 보고 3일부터 너네 쭉 휴가인 것 같은데? 오, 이번에 되게 길어. 추석. 해외 갔다 와도 돼요. 6일 정도. 맞아, 되게 길어요. 부모님이 혹시 가신다 하시면 따라서 잘 갔다 오세요. 그 정도로 길어요. 여기 원하고 부채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무슨 아이들인지 어떤 도형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성 요소 같은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과 부채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애들이 원이라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이 원은 그냥 동그라미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름 이 도형에 규칙이 있어요. 원이 어떤 도형이냐면 점이 하나 딱 잡혀 있어요. 한 점이 기준이 되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찾는 거야. 근데 이 같은 거리가 이쪽 방향만 있진 않을 수 있지. 여러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다 찾아요. 그럼 이 점들을 찾으면 졸라 많겠지. 이 점들을 찾아서 이 졸라 많은 점을 연결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원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 한 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중심. 그 다음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원의 반지름. 반지름 2개 있으면 원의 뭐가 돼요? 지름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원. 한 점으로부터 바로 이 한 점은 그리고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이 일정 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원의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 점들이 만드는 도형. 이게 표현법이 좀 다양해요. 이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점들이 만드는 도형, 또는 이 점의 자취, 점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용은 많습니다. 이 표현법은. 그럼 이게 바로 원이라고 하고, 원 하나 옆에다 크게 또는 뭐 여기 어디다 크게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좀 구성요소 몇 개 적을 거거든요. 근데 원을 좀 크게 그려보시고, 여기에 좀 이렇게 길진 않게 좀 짧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원 하나 쭉 크게 그려서 이 원의 구성 요소를 좀 알아볼게요. 좀 망했다. 원을 좀 크게 하나 그려보세요. 원은 원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려야 되긴 해요. 여기 컴퍼스에서 잘 준비해서 컴퍼스 마침 있었구나. 컴퍼스에서 이렇게 잘 찍고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쓸데없이 앱 하나 추천해줄게. 너네 근데 하나? 듀오링고 해요? 안 해요? 듀오링고로 무료 언어 공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업도 있어요. 듀오링고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근데 무료로 하면은 체력이 금방 나가서 많이 못해 하루. 너희 중에 혹시 외국어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요? 외국어 하고 싶은 아이들은 지금부터 그 언어 하나 잡고 중1이니까 3년 공부하면 충분히 가거든요. 영어 좀 자신 있다 하면 영어 이런 거 준비해놓으세요.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
외국어 생각 없어? 지금 준비하면 너무 좋은 거. 지금부터 하면. 한번 생각해. 한정 성격에는 외교관 딱인데. 외부적인 활동 잘하는 스타일. 근데 1학년이니까 너네 진짜 어느 고등학교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영재고 빼고는 다 가능해요. 영재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애들이 영재고 빼고 과고 이런 데 다 가능해요. 과고, 외고, 특목고들. 지금 준비해두면 아주 좋을 거야.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해봐요. 일단 여기에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원의 중심이죠. 중심. 그냥 조그맣게 적을게요. 얘 왜냐면 더 많은 걸 적어야 돼, 이 원에다가. 그다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할게요. 지름의 반만 할 테니까 지름은 안 해도 되죠. 원을 지나가는 뭐면 돼? 어떤 선분이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분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게 바로 이제 시작, 호예요. 호. 이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요. 선생님 이렇게 조그맣게 잡을게. 원 위에 이렇게 두 점을 잡아요. 그럼 저 두 점에서 원을 싹둑 자른다고 생각해봐. 원을 A점에서 잘라버리고 B점에서 잘라버려요. 근데 이거 싹둑 잘리면 두 군데로 잘리지. 여기 짧은 부분 한 군데랑 여기 졸라 긴 부분 한 군데랑 이렇게. 이 중에서 보통 짧은 부분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 원의 두 점을 잡아서 만든 이 원의 일부분 있죠. 이 일부분. 이 곡선으로 나오는 이 일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합니다. 호. 이름이 호예요. 그러면 이 호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 그 기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고, 원의 구성 요소에서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호라는 놈이 나왔어요. 호. 이거 자리 없으면 밑에 쓰셔도 돼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만든 원의 일부분. 근데 호가 두 개가 있지 지금. 짧은 거랑 큰 거랑 있단 말이야. 보통 짧은 것을 기호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를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그림에서 A랑 B라는 점을 잡아서 잘라서 이 짧은 부분은 지금 표시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 AB라고 하고 AB라고 쓴 다음에 점의 이름을 쓴 다음에 이 위에다가 눈썹을 하나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호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호 AB. 일단 그럼 긴 부분은 이제 참 TMI야. 긴 부분을 말하고 싶어. 이 잘린 부분 중에 큰 걸 말하고 싶으면 또 다른 점을 잡아요. 이거 TMI를 안 쓰고 싶은데 그냥 살짝 써보고 지울게요. 그럼 또 다른 점을 잡으면 A에서 B로 이렇게 길게 가는 이 구간 동안, 이 돌아가는 구간 동안 C가 걸리죠, 가운데. 그러면 긴 호를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거꾸로 해도 돼. 어쨌든 가운데 이 세로 잡은 점이 들어가게만 만들면 긴 호를 뜻해요. 그럼 제가 호 AB라고 말해도 되고 호 BA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그치? 호 BA라고 말해도 돼요. 눈썹을 그리는 거야, 호는.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이번에는 잘라서 일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요.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점 C 잡았고 점 D 잡았어요. 이렇게 잡을게요. 얘네를 잘라서 일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점들을 그냥 선분으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 선분을 이렇게 쭉 연결해요. 이제 요 놈은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만든 거, 그게 현이에요.
이것을 현이라고 하고 이 현도 기호가 있습니다. 현은 기호 더 쉬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있어요. 어쨌든 얘 성분이잖아. 그래서 현 A, 현 CD구나. 현 CD를 뜻할 때는 CD라고 이렇게 점의 이름을 쓰고 위에 성분처럼 똑같이 이렇게 성분을 만들어주면 돼요. DC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이라는 걸 좀 얘기해 줄 건데요. 중심각. 이제 부채꼴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중심각을 얘기할게요. 이 부채꼴 뭐라고 하냐면 이거 CD 너무 짜치게 그렸어. 이거 너희도 짜치. 유나 괜찮은데? 어때? 선생님이 똑같네. 짜치게 그렸네. 이거 왜 짜치게 그렸냐면 여기 사이에 이게 도형이거든요. 근데 이 도형을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짜쳐. 이 원은 용어는 너무 짜치게 그렸어. 진짜. 좀 요 정도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짜쳐요. 그러니까 부채꼴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너희 옛날 부채 쫙 펼쳐서 하는 부채 있잖아. 그 부채 보면 쫙 펼치면 어떻게 생겨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피자 한 조각 자른 것처럼 그렇게 생긴 도형이 바로 부채꼴이에요. 그럼 부채꼴은 뭐랑 뭐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호 보이죠? 이 호에다가 반지름 두 개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양 끝점에다가. 그럼 호의 반지름에 양 끝점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어볼게요. 반지름 두 개를 그으면 피자 조각 같이 생긴 거 나오죠? 이게 바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그래서 뭐와 뭐로 이루어졌냐면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한 호와 두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도형. 이걸 이제 부채꼴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쬐끔한 부채꼴만 나왔는데 얘들아 저 호가 졸라 길어가지고 이런 것도 부채꼴이 될까 안 될까? 그냥 그림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잘랐어. 여기 부채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색칠하는 부분. 봐봐요. 이 색칠하는 부분도 부채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뭐랑 뭐로 이루어지면 돼?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부채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겁나 큰 부채꼴. 그러면 이제 부채꼴이라고 하고 이 부채꼴의 이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이름이 없어서 O라고 선생님 만들어 볼게. 너네 각 이름 말하는 거랑 똑같아. 각 AOB 또는 각 BOA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채꼴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저 부채꼴을 이제 언급할 때. 부채꼴 AOB. 부채꼴 BOA도 돼요. 귀찮아서 생각할게요. 근데 반드시 저렇게 피자 조각처럼 예쁘지 않고 아까처럼 막 겁나 클 수도 있다. 저 부채꼴에 요 안에 있는 각 이제 얘를 너무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요 각 있죠? 요 각의 이름이 있어요. 이 각의 이름이 바로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부채꼴에서 그 이 안에 있는 요 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심각이라고 해요. 이 중심각 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심각. 부채꼴에서 만들어진 각이 중심각이야. 원래 구구절절 써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두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각이에요. 저 짜치는 그림 때문에 살짝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도형인데. 너무 아쉽다. 아휴. 망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짜치는 요 도형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거 얘들아 뭐랑 뭐로 둘러싸였냐면 호랑 현으로 둘러싸였죠. 이렇게 호랑 현으로 둘러싸인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활골이라고 해요. 활골. 아 너무 작죠. 너 옛날 사람들이 활 쏘는 거 본 적 있어요? TV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활 쏠 때 활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골인데 저거는 졸라 얇은 활골이에요. 호와 현으로 만들어진 도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선생님이 뜻은 안 적을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원을 지나가는데 그 두 점을 지나가요. 원 위에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리죠. 이 직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직선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른다 라고 해서 할이라고 해요. 할. 할이 왜 자르는 건지 알아요? 할이 나다 할 때도 저 할 써요. 자른다, 깎는다 이거. 네. 일본 사무라이들 막 할복한다 이거 들었어요. 자기 배 찔러서 자결하는 거. 아, 그 막 사무라이들은 막 자기가 잘못하면 할복해요. 어쨌든 갑자기 이걸 그 배에 할복하는 걸 연결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무슨 할자가 있을지. 할 뭐 있을까? 자른다는 뜻이에요. 할인, 할, 분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르는 선이에요. 원을 자르는데 원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자르죠. 저 자르는 선을 바로 할선이라고 합니다. 원 너무 뭐가 많이 나왔어. 지금 원 그렸는데 저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활골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원을 두 부분으로 자르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해요. 야, 너네 문제 낼게. 너네 가장 큰 활골 찾을 수 있니? 원에서? 가장 큰 활골. 정답. 잘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 가장 큰 활골? 이 지름이 이 현이 되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가장 큰 활골이 되죠. 그리고 이거 부채꼴도 되냐 안 되냐 얘들아. 반원. 부채꼴도 된다. 부채꼴의 의미가 뭐였냐면 호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반원 만들면 이것도 호랑 두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부채꼴이랑 활골이랑 일치하는 게 바로 이 반원이 될 때요. 이때 활골의 넓이는 가장 넓어지는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그렇지 않죠. 더 넓어질 수도 있죠. 선생님 아까 너네 이거 팽배나? 이렇게 그린 거 본 적 있죠? 요것처럼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는 더 넓어질 수 있는데 활골이라는 놈은 아니다. 넓이 더 넓어질 수 있구나. 활골도 이렇게 그려서 여기 그리면 되잖아요. 큰 호 찾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부채꼴이랑 활골이랑 넓이가 같아질 때는 바로 이 반원이 될 때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때 바로 저 현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이기도 해요. 활골에서 저 현의 길이. 한번 일단 저 정도만 지금 정리했거든요. 간단하게 저거에 대한 내용만 잠깐 볼게요. 쉬운 걸로 할게요. 하나 100쪽에요 678번 한번 해보세요. 100쪽에 678번.
같이 들고 계시네. 너무 웃기네. 너무 찌질해. 저거 좋아할 거야. 일단 했니? 1번부터 볼게요.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은 원이다. 이거 맞죠? 원의 뜻은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앞으로 누가 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동그라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호와 현으로 만들어진 거는 활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맞습니다. 2번도. 3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반지름이래.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그리면 이거 뭐가 돼요?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지름. 옳지 않고요. 4번, 원에서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여기 있다. 호와 두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한다고 했고, 5번, 원 위에 두 점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 한다. 맞죠? 양 끝점으로 해서 잘라버리면 이거 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좀 할 건데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대신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좀 어렵지. 부채꼴이나 이런 것들은, 원들은. 부채꼴의 성질은 저기 있는 저 이제 재료들, 쟤네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갑자기야. 그러니까 중심각이 똑같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 있어요. 두 부채꼴에 옆에다 그림 좀 그릴 거예요. 이따가 모와 모는 같다라는 게 있어.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원이고요. 원에서 부채꼴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부채꼴 AOB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뭔가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도록 부채꼴 BOC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이 중심각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 크기가 같은 중심각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낼게요. 이렇게. 얘네 둘이 호의 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아요. 그치? 우리가 똑같은 각도만큼 벌려서 이 원의 일부를 잘라낸 거야. 피자를 자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중심각이 똑같도록 이렇게 잘라낸 이 조각조각은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을 뿐더러 얘네 면적은 어떨까? 이 피자의 면적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그 부채꼴에 호의 길이도 같고요. 그리고 넓이도 서로 같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현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이 왼쪽 피자 조각의 현을 그려볼게요. 점에서 점을 연결하면 이게 현인데 현 AB, 점에서 점을 연결하면 현 BC 이렇게 되는데 이 현의 길이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이것도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 AOB랑 삼각형 OBC 보이죠? 얘네가 합동인 삼각형이 돼요. 합동 조건 보자.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똑같아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요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서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은 이 현의 길이 현 AB랑 현 BC도 같아지겠지.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에서 현의 길이도 똑같아요. 현의 길이가 같다.
일단 호의 길이가 똑같고요. 호의 길이가 똑같고요. 현의 길이도 똑같아져요. 그럼 얘들 이렇게 해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어. 즉 피자 조각을 이렇게 2개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게 맞지? 똑같은 조각을 옆에 하나 더 붙이면 3배가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호의 길이가 이렇게 3배가 되겠죠. 3조각을 붙여놨다면. 넓이도 어때요? 넓이도 이렇게 3배가 되지. 그래서 이 호의 길이랑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이 중심각이 2배, 3배 되면 똑같이 2배, 3배가 돼서 이걸 정비례 관계라고 하죠. 정비례한다라고 해요. 호의 길이랑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얘네는 중심각이 2배 되면 똑같이 2배, 3배 되면 3배 이렇게 되는 관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근데 현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중심각을 이렇게 똑같은 놈이 있어요. 호의 길이는 이거 2배가 되는 거 맞지? 넓이도 2배가 되죠. 근데 현을 그어볼게. 이 현과 이 현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어요. 이 겹쳐서 만든 요 널찍한 부채꼴 있죠? DOF.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 지금 선생님 주황색 그린 이 현이랑 여기 하나짜리들 있지? 이 하나짜리들이랑 2배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이 하나짜리의 2배가 이 주황색이 될까 안 될까? 어떤 것 같아? 안 돼요. 이거 누가 더 길어 지금? 얘네가 더 길지 않아? 이걸 이렇게 눌러서 내린다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더 길어지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현의 길이는 그냥 똑같은 애들끼리는 같은 게 맞는데 2배나 3배가 된다고 이 현의 길이가 같이 2배, 3배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현의 길이는 조심해야 돼요. 현의 길이는 같은 놈들끼리 같은 건 맞아. 그런데 2배가 된다고 2배가 되진 않아. 그래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 쟤네 왜? 안 돼, 안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문제 지금 풀고 쉬는 시간 줄 거예요.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이거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거. 자주 나오는 평행선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 평행선에 관련된 거 한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례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문제랑 볼게요. 93쪽으로 와주시고요. 93쪽에 637번 해보세요. 다른 문제 써줄게. 637번이랑 두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646번 해볼게요. 637, 646.
637번 볼게요. 637번에 호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 지금 주어진 호가 호 AB의 길이 이게 지금 16cm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 중심각을 활용하는 거야.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서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호 AB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부채꼴 ABOB의 중심각을 찾아야 해요. 고조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30도가 바로 어떤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되는데 일단 원의 반지름은 다 길이가 똑같아. 그러므로 이렇게 삼각형 AOB가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밑각이라고 하지 크기가 같은 두 각이 각각 30도, 30도가 되는 거니까 유나야 그럼 여기 꼭지각이라고 하는데 각 AOB 몇 도가 돼요? 120도. 그치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120도일 때 16cm인데 그럼 요 식기가 몇 도인지 찾은 다음에 몇 cm인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나 이거 몇 도일까? 평행선 있어. 평행선 활용해야 돼. 30. 그치? 이 평행선에서 무슨 각이 되냐면요. 저 처음에 나와 있던 저 30도의 억각이 돼요. 그럼 여기 30도란 말이야. 그럼 이제 30도니까 각을 봐봐. 각이 4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이 호의 길이도 뭐가 돼야 되냐면 똑같이 4분의 1이 되면 돼. 호의 길이도. 그럼 이제 호 AC의 길이가 나오죠. 호 AC의 길이는 16cm의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4cm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 주어지면 이제 억각이나 동의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면 저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46번이요.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미 표시해놨어. 1도하고 2도로 표시했는데 이게 각의 크기의 관계야. 위에 각이 밑에 각의 2배래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고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하니까 1번 호의 길이에 관련된 거지. 이거 2배 되는 거 맞아요. 1번. 그 다음에 넓이에 관련된 게 바로 4번에도 있는데 4번도 보시면요. 삼각형 AOB는 삼각형 COD의 넓이의 2배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삼각형이 2배가 된다 해서 선생님이 부채꼴이 2배가 된다 했어. 삼각형 넓이가 2배예요. 부채꼴 넓이가 2배예요. 부채꼴 넓이가 정비례야. 부채꼴 넓이가 2배예요.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현의 길이 정비례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은 일단 땡입니다. 그 다음 넓이 나온 거 5번에 하나 더 있어. 5번. 부채꼴 AOB의 넓이에 반띵을 하면 부채꼴 COD의 넓이가 된단다. 이건 정비례하니까 가능하죠. 정비례하니까 위에 거의 절반이 밑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옳은 것이에요. 이렇게 옳은 게 나왔는데 그럼 2번하고 3번은 왜 옳지 않은지 볼게요. 2번 현의 길이 정비례 안 한다 했어. 이거 무조건 탈락이야. 그 다음 3번 각 AOB는 각 BOD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2동그라미인데 여기가 2동그라미니 알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알 수 없어요. 둘이 같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여기 위에 잘 써놨네. 여기 위에 얘들아 잘 써있거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거는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 거는 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활골 아까 그 짜치는 도형 있었죠. 활골의 넓이도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뒷부분에 조금 진도 더 나가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그 청사랑 그 작도 테스트 해볼게요. 쉬는